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영어를 왜 배우느냐고 도대체. 영어는 왜 배울까? 왜 배울까요? 문제 풀려고? 문제 풀려고, 맞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본다는 거겠죠? 그죠? 시험 보려고. 그럼 시험은 왜 보는데? 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영어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은 조금만 좀 우리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결국에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 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그 어, 이렇게 생각해봐. 회사에서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뽑으려고 해?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거 우리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 영어를 잘했다는 거죠. 네, 그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왜 뽑아? 그것까지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아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우리를 뽑겠냐고. 자, 생각해봐, 지윤아. 네가 회사 사장님이야. 네, 근데 직원이 필요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두 명이 지원을 했어. 한 명은 서울대를 나왔대. 한 명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조금 더 어떤 뭐 인지도나 이런 게 낮잖아요. 그쵸? 지방에 있는 네. 대학교를 나왔대. 누굴 뽑을 거야? 서울대. 그러니까 왜 서울대를 뽑을 거냐고. 네가 뽑는다며 지금. 네. 너는 왜 서울대생을 뽑을 거야 그러면? 좀, 그리고 일 처리 같은 거 잘할 것 같아서. 아, 일 같은 걸 잘할 것 같아서.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그 회사가 해외에 어떤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하는 회사야. 그래서 계속 걔네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그럼 어떤 게 일을 잘하는 거야? 거기서? 그 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 대화 같은 거. 대화가 잘 된다는 거죠. 네, 아, 이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궁극적인 거라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실제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아, 그냥 시험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왜 보냐고. 시험을 본다는 이유는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왜 잘해야 되냐를, 잘해야 되냐라는 그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영어는 뭔데? 영어는 뭐야? 방금 전에 우리 언제 영어를 쓴다고 했어? 방금 전에
다른 회사랑, 어, 다른 나라 회사랑 그렇지. 교류할 때, 다른 회사, 다른 나라 회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 이거라니까? 영어는 뭐야? 언어야.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니까? 원래 얘는 언어야. 언어가 뭐 하는 건데?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잖아.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는 왜 얘를 시험을 보냐고. 얘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러면, 자, 소통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소통? 소통이라는 말은 뭐야?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지.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말 되죠? 네, 네. 그러면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보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 지금 선생님이랑 지훈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 정보를 누군가는 보냈고 누군가는 받았잖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 정보가 어디 있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야? 어, 단어로? 어우, 씨. 야, 그 답을 그렇게 한 번에 맞춰버리면 어떡해?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 선생님이 네, 지금 하는 말을 지훈이가 듣고서 혹은 이렇게 글로 쓰면서 이걸 읽고서 정보를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정보들이 어디 들어있는데? 말이나 글을 구성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 네. 자, 도대체, 이 쌤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결국에 단어라는 걸 모르면 소통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말은 뭐야? 영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맨날 단어 외워라 말로만 많이 들었지. 솔직히 왜 그럼 단어를 외워야 되지? 라는 거를 제대로 아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냥, 단어 외우는 거 귀찮아. 지겨워. 외워도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짜증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단어를 왜 외워야 될까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라고. 이제는 우리는 단어를 왜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알았어. 그게 뭐야? 동기부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단어 외우는 거 쉽니?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근데 있잖아, 지훈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단어 외우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물론, 정말 뭐 미세한 암기력의 차이는 조금씩 있긴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려운 게 가장 큰 게 이거거든? 외웠는데, 다음날 되면 다 까먹었어. 외웠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 이런 거잖아. 네, 그거는요, 내가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생이든, 뭐, 연고대를 가는 애들이든, 지방에 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가는 애들이든, 다 똑같다니까, 그거는. 걔네들도 한번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어. 똑같아. 서울대생은 좀 다를라나? 걔네들은 약간 인간들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여자친구가 서울대 박사 출신이 있었어, 한 명. 근데 좀 다르긴 다르더라, 진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사고방식 얘네들은 완전 달라. 근데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외우고 나서 까먹는 거는 똑같다고요. 그럼 뭐가 다를까? 어쨌든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들은 공부를 못하겠지. 뭐가 다를까? 응용? 다시 한 번만 뭐라고? 응용하는 아, 거. 응용하는 거. 응용하기 전에 까먹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또 다시 외우고. 그거야. 방금 그거야, 지훈아.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하기. 쉽게 말하면 반복학습이죠. 반복학습. 이게 있잖아.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모든 공부라는 게 다 마찬가지야. 네가 앞으로 이제 살면서 대학교 가면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앞으로도 평생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네가 딱 지금 몇 살이지? 17이냐? 18살? 18인가? 아마 한 이제 5년만 지나봐. 5년만 지나고 취업 딱 해봐.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내가 뭘 배우든지 간에 다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거를 내가 제대로 완벽하게 익히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애들이 똑같아. 그럼 서울대 가는 애들이랑 안 가는 애들이랑 못 가는 애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서울대 가는 애들은 무지막지하게 반복을 한다고요. 정말 극단적인 예로 뭐냐면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이거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 서울대생들을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 교재를 하나 구매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 교재 하나를 몇 번을 보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몇 번 정도 봤을 것 같아? 평균? 3번? 3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한 3번까지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근데 얘네들은 30번씩 본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3번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3번 본다고 다 되지 않아. 적어도 최소 최소 15번 이상은 봐야 돼. 아니 심지어 서울대를 가는 애들도 30번씩 본다니까? 그만큼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 외우는 거 짜증나, 어려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다시 외우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단어를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면 조금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단어 평소에 지우나 네, 예전에 그래도 예전에 학원 다니고 뭐 했을 때는 단어 외웠을 거 아니야. 네. 그때는 어떻게 외웠어? 어떤 식으로 외웠어?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외웠어? 네, 오케이. 사람마다 다 외우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교재가 있다고 쳐볼게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달라. 그래서 뭐가 옳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진 않을 거야. 대신 그래도 기준이라는 건 있어. 꼭 해야 되는 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단어장을 보통 보시면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냐? 단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대괄호 안에 알파벳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 이거 뭔지 알아? 발음 기호. 맞아요.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 읽을 수 있어요, 혹시? 아니, 이거 지금 굳이 발음 기호를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 요즘에는 발음 기호를 외우는 추세는 아니긴 해.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발음 기호가 왜 나와 있을까? 단어장에. 굳이. 아니, 보지 말라며. 안 해도 된다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해도 된다며. 근데 왜 있을까? 뭔 소리야? 발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발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를 읽고 그 다음에 이거랑 뜻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돼. 얘를 만약에 읽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 단어는 나한테 그냥 그림 같은 존재일 뿐이야. 약간 추상화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각인이 되지 않아. 뭔 소리냐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보이나요?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그림을 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 그림을 외워서 따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가능하겠니? 아니요, 불가능하겠죠? 그쵸?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들 보이니 요거? 네, 요런 그림들은 외워서 따라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쵸? 무슨 차이야? 어쨌든 둘 다 간단한 거, 그림인데, 다시 한 번 더? 간단한 거랑 복잡한 거 차이. 복잡하다라는 개념이 이런 거지. 얘는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 정확하게.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얘네들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떤 모양으로 돼 있는 거고 어디가 검은색이고 어떤 모양이고 이런 게 구분이 되니? 아니요, 안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읽지 못하잖아? 발음을 못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나한테 그냥 그림일 뿐이야. 그냥 추상화의 하나라고요,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꺼내올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얘를 발음을 알잖아? 그러면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가지는 소리값이 있단 말이야. 그게 네, 매칭이 돼서 얘네들이 하나의 글자로 나타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안 되면 얘네들이 그림으로 보여. 이거 내가 언제 알았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가 아니라 내가 뇌 쪽에, 뇌과학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뇌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애가 단어를 너무 못 외우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읽지를 못하더라고. 내가 그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느껴지더라. 아, 이게 읽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못 외우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파벳을 보고 기본적인 소리값이 있죠? 그거를 보고 읽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여기에 QR코드가 나와요. QR코드를 찍으면 발음을 읽어줄 거야, 아마. 그거를 보고 듣고 따라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네이버 사전에다가 치면 너무 잘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공부를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돼. 심지어 요즘에 AI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음을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지훈아. 네. 단어를 보다 보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만 있지 않아. 심지어 어떤 애들은 품사도 달라. 품사도 달라,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게 짜증나지, 솔직히. 이게 많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뜻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외우는, 다 외워야 될 것 같지? 그치? 다 외워야 되겠지? 근데 네. 실제로 다 외우냐고. 아니요. 다 외울 수 있어? 아니요. 못 외운다니까? 못 외운다니까? 근데, 잘 봐봐. 팁을 드릴게요. 팁을. 충고하다, 조언하다. 무슨 차이야? 어, 자, 그냥 봐봐. 가볍게 말하는 거랑 어. 좀 세게 말하는, 아, 가볍게 말하는 거랑 세게 말하는 거랑. 네. 오, 약간 뭐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그럼 어느 정도 아니요. 세게 말해야지 충고고, 어느 정도 약하게 말해야지 조언이야? 그게 구분이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외국 친구가 왔어. 얘가 한국어로 공부를 한대. 헤이, 지윤. 충고와 조언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치, 모르는 게 정답이야. 차이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충고하다, 조언하다는 다른 단어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깔려있는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드바이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충고하다라고 해석하든 조언하다라고 해석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외울 필요가 있어? 아니요. 하나만 외우면 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같은 의미로 보일 때는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요. 얘는요, 제품, 생산품, 결과. 이거 다 비슷한 말 아니야? 네. 그지? 얘도 하나만 외우면 된다니까? 얘도 믿음, 신념, 신앙 뭐가 다른데? 설명해봐, 이거. 뭐가 다른데? 설명할 수 있어? 나도 못해, 아니요. 나도 못해. 국어 선생님도 어려울걸?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요. 비슷한, 유사한. 비슷하지 않아, 두 개 다? 두 개 네. 비슷하지. 두 개 유사하지. 뭐가 다르냐고. 똑같다고요. 근데, 자, 이거는요. 순간이라는 말과 중요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워야지, 두 개 다. 이거는 두 개 다 다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동사 혹은 명사 이거 다음 혹시 동사 명사가 뭔지 알아, 지훈아? 뭐, 괜찮아, 이거 배울 거야.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배울 겁니다. 일단 이런 걸 품사라고 하는데 쓰이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
쓰이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얘는 동사로 쓰이면 증가하다가 되고 혹은 증가시키다. 얘는 명사라고 해서 증가 혹은 인상 이렇게 쓰여.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은 따로 외워야 될까? 아니면은 안 외워도 될까? 뭐, 뭐야, 이거. 같긴 외워야 한데. 될 것 같죠? 그쵸? 네. 근데 정말 많은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물론 그 단어의 의미들을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외울 게 너무 많잖아. 그것까지 다 네. 못 외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문장 구조라는 것도 배우긴 배울 거야.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을 보면 The rate of youth unemployment 이게 주어고요. Has suddenly increased 여기가 동사거든요. 얘가 동사야. 그러면 동사 자리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 얘가 동사로 쓰였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다, 증가시키다로 해석을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더 increase of 어, increase of population in the city is very high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동사로 쓸 수가 없어. 얘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가 다 주어 파트고 얘는 명사로 쓰인 거거든.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게 왜 동사고 이게 명사고 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구분하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이해만 하면 돼. 얘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도 이제 이거를 배울 거기 때문에 동사로 쓰였구나, 명사로 쓰였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알고 있으면 좋다고.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왔을 때 내가 구분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